제가 지난주 마지막 생방송이 선병관 기자 인터뷰였거든요. 예. 네. 앞에 여러분들 보이시겠지만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충격적입니다. 네, 주문했습니다. 전 뒷부분만 반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때 기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피해 호소인의 복수. 4월 달에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변호사 등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선병관 기자님의 추론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었던 거고 방송으로 이야기를 늘 했던 건데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 성폭행했다고 하는 그 남성 비서를 서울시장님이 그것도 자기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서울시장님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던 장면들이 대부분 다 반박되는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손톱에 매니큐어 같은 것도 시장님이 자발적으로 만진 게 아니라 만져달라고 만지거나 만져달라고 해서 만지거나 무릎에 호도 마찬가지고요. 네. 주위에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맥락 다 잘라버리고 그런 식으로 인권위원회도요 성희롱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 선거가 시작됐잖아. 저는 정치인들은 이런 논란에 휩싸이기 싫어서 말을 못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은 진짜 불쌍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손병관 기자가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 방송 인터뷰에서 자기 입으로 직접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 손병관 기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손병관 기자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손병관 기자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친해지기도 힘들고 멀어지기 쉬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정을 완전히 100%싹 빼버리고 팩트 중심으로만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친분이 그 취재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니까 취재 대상이 됐을 때 굉장히 불쾌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운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병관 기자가 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정하지 않고 일단 취재를 먼저 시작했는데 취재를 한 것도 이 50명을 다 하겠다는 처음 그 기획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언론 보도 자체가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고 사실 중심으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피해 호소인의 주장만을 어떤 보호하기 위한 어떤 담합처럼 보여가지고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오마이뉴스 내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성 기자들한테. 이게 그 피해자의 목소리를 그런 식으로 반박하는 건 뭐 인권 침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손병관 기자의 원래 그 캐릭터가 더 들불처럼 살아나가지고 그래? 그렇단 말이야 하면서 더 가열차게 취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방송에서 그런 표현 썼어요. 미투 메카시즘 같은 느낌이라고. 어떤 말도 못하게 광풍처럼 불어. 의문 제기도 못해. 그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고 그 돌아가신 분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장 민주당이 되면 안 돼를 주장하는 사람들. 증거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고. 원래 이 비극의 탄생 원래 책 제목으로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였대요. 증거가 없으니 증거가 있다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증거가 없으니 객관적인 상황에 객관적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거든요. 책 읽어보지도 않고 2차 가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증언들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님은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 자체에 가장 믿었던 비서가 어느 날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했을 때 느꼈을 충격. 인생이 참 더덥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저쪽 사람들은 박원순 시장 살아 계시는 내내 이걸로 공격했을 거예요. 그 억울해 보이는 객관적인 걸 우리가 이야기하면 2차 가해라고 표현해. 난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전혀 가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여기 있는 사람 다 모르죠. 근데 그 얘기를 저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끝까지 안 풀렸던 의문은 박원순 시장님은 왜 돌아가셨을까 하거든요. 억울하신 거 당연히 저도 믿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짐은 우리가 같이 지고 가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입장이었는데 그렇지만 왜 정말 돌아가셔야만 했었을까? 이 의문은 끝까지 안 풀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7월이었어요. 7월 9일, 10일 요때였는데 당시에 우울증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가장 또 몇 안 되는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셨고 대선과 관련돼서 나는 내려놓을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신 상황이었는데 왜 돌아가셨을까? 이 부분에서 그 손병관 기자가 하는 말에 어느 정도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 박원순이라는 사람 왜 그렇게까지 살았지? 왜 재산을 하나도 모으지 않았지? 왜 모든 버는 돈 오세훈과 전혀 다르잖아요. 모든 걸 다 남에게 다 갖다 주잖아. 그들에게 또 공격을 당한 거잖아요. 여성단체한테 그 번 돈 다 갖다 줬는데 그들에게 공격을 당했어. 그럼 이분은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철저한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큰 사람이었다. 근데 이 부분이 자신의 이 문제가 자신에게 어떤 스크래치로 다가왔을 때 나는 그것을 견디기 힘들 것 같아. 라는 입장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욕하면서 공명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학생들에게 바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그렇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공명심이라는 거 인정받고 싶어서 선배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학생운동했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끝까지 올라가 봤어요. 끝이 뭔지 궁금했고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다만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어떤 작은 흠결이라도 생기면 거기서 많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강하면서도 약한 분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서 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강한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 보면 약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특정 순간에 우울증 같은 게 오는데 네, 네. 여러분들 우울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예. 실제로 저는 그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그렇게 표현해요. 아픈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그런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행위죠. 그 아프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진실과는 상관없이 이제는 자신들이 말이 맞음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증거는 한 가지도 없는 이 상태에 우리들마저도 박원순 시장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단체나 피해 호소인이나 피해 호소인의 변호인단들이 하는 행동들과 말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그 모습을 봤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일면 그러니까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단체들이 사용하는 그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그 개념 있잖아요. 그걸 우리나라 사회에서 처음 이끌어낸 게 박원순 시장이에요. 박원순 시장이 변호사 시절에 거의 초임 변호사 시절이었을 텐데 우조교 사건인가 하는 그런 네, 사건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 호소인의 케이스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증언과 주장만 있고 실질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걸 거대한 사회적인 운동으로 만들어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박원순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여성 단체들이 새롭게 조직되기 시작하면서 힘을 키워왔는데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살아 있었다면 자신이 만들어낸 그 무기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반박 논리는 그 당시 우조교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됐던 사람이 했던 말들을 고스란히 다시 자기가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치욕적인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뭐 복잡한 어떤 여러 가지 신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의 딸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주장에 의하면 4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분께 죄송하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난 A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어. 4년 동안이나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저는 이렇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라고 주장해야 될 거 아니야.
주장만 했지 4년 동안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 한 가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야 어떻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증거가 없잖아. 그러면 증거가 왜 없는지를 따지고 물어야 되는데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은 그냥 성폭행 아니 성폭력을 한 사람 그것도 좀 자세히 보면 성희롱 정도 한 사람이에요. 니들 말이 100% 맞다고 해도 그 성희롱으로 돌아가실 상황이나 일이었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나라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우리가 너무 과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다 라고 사과라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선거 3주 놔두고 나와서 하는 말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민주당 시장이 되면 내가 직장을 잃을 것 같다. 민주당 뽑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 이런 선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주말에 우리 방송에 헬마우스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우파 유튜버하고 열심히 싸우는 이제 하시피가 나왔었는데 헬마우스가 새날에 나온다는 게 모 커뮤니티에 큰 커뮤니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날 거기 박원순 시장 피해 쉴드 치는 채널이잖아. 이렇게 딱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일종의 악플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훈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팩트 기반으로 해서 쉴드를 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굳이 듣지 않는 애청자도 그건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뿌듯했습니다. 근데 지금 야수님 얘기 들으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만들어 놓은 정말 특허받은 제품과 같은 그런 논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올 때 그것을 방어하기가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 전부 하셨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맞아요. 성폭력 사건이라는 것이 증거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성들의 피해를 보호하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잡기 힘들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유가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 남성을 공격해도 된다라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예. 이건 사실 그 상대방 정말로 가해자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가해자가 지금 살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력 사건은 증거 찾기 힘들다라는 말을 꺼내면서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손병원 기자가 한 말 있어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책 읽어보지도 않고 욕을 하더라. 진중권. 어마어마하게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분이 시장이라고도 안 해. 그냥 시장이라고 해. 네네네. 그냥 죽었다고 해. 박원순 시장이 뭐 팬이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기자라면 누구라도 한 명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저널리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보궐선거입니다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의 어떤 그 한을 갚아드린다 그럴까요? 이런 측면에서라도 서울시장을 저쪽에 내주면 결국 우리가 지는 거거든요. 정말 투표하기 운동 가열차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혼자만 하시면 안 되고 주위에 아는 모든 분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고 여러분 생각보다 밑바닥 민심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서울 어디 모처에 가서 뭘 먹고 왔는데 진짜로 옆에 있는 젊은 아가씨들이 이 박원순 시장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굉장히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음식 먹는 거는 뒷전이고요. 계속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건으로 징역 4년 가 있는 게 맞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으면서 여론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